안녕하십니까. 주간증시입니다. 자, 애플이 드디어 3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지금 1,300원 기준으로 환율 환산하면 한 3,900조 정도가 되죠. 한국 시가총액의 두 배가 얼추 두 배군요. 삼성전자의 얼추 9배 정도의 사이즈가 되고요. 배 아픕니다. 자, 밑에 이야기는 이제 7월달 전망도 좀 되겠는데 IT와 BIT의 밸런스 게임이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고 저점 매수 힘. 주가 주간 증시에서 이제 다음 주 전망을 좀 많이 하는데 제가 한 2주 동안에는 약간 저점 매수라는 표현을 안 썼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시장이 조금 늘어지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했는데 또 7월 초순이기 때문에 뭐 초순이라고 무조건 저점 매수가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지금의 힘 자체가 어느 정도 다음 주부터는 이제 매수의 자리를 잡는 그 힘으로 갈 것 같습니다. 애플부터 잠깐 보고 올까요? 이 두 가지를 같이 연결을 해보면 애플이 미국 지수에서 전 세계 시가총 1위입니다. 이게 190달러 70센트 기준으로 3조 달러예요. 지금 193달러니까 뭐 사실 1조 달러 정도 넘어갈 때마다 우리가 체크를 하게 되는데 뭐 애플은 지금 사상 최고가의 랠리를 보이고 있는 거고요. 애플은 이제 다우 30 종목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의 상승이 다우 지수의 견조함을 좀 가져갈 수 있는 거고 또 나스닥 지수에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애플의 견조함과 강함이 나스닥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애플이라는 기업 자체를 하나를 놓고 우리가 말은 많습니다. 왜 올라가느냐? 뭐 아이폰 때문에 올라가느냐? 뭐 비전 프로 때문에 가느냐? 말은 많습니다만은 어쨌든 가장 대표적인 주식이 신고가를 달린다는 것은 한국에서도 사실 지금 조금 비슷한 상황이 생기고 있어요. 상반기를 지나면서 삼성전자는 가장 뭐 보는 관점에 좀 따라 다를 수는 있는데 뭐 월봉으로 좀 보게 되면 그래도 안정적으로 4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도 시가총액 2위 종목이 에코프로인데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아직 팍 치고 가지는 않습니다만은 또 어느 정도 75만 원대에서 견조하기 때문에 한국의 증시 같은 경우도 일정 부분 다시 다음 달 7월 달 접어가면서 약간은 이제 반등 저점 매수를 잡는 그림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이 의미 있는 반등에 조금 의미를 두고 있는 거고 물론 이제 여기서 우리의 관심이 지수라는 게 그러거든요. 빨리 가느냐 늦게 가느냐에 따라 전략이 좀 달라지겠죠. 만약에 지수가 빨리 갈 것 같다 그러면 지수를 빨리 견인시킬 수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 거고 조금 느리게 갈 것 같다 그러면은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 조금 전에 봤던 삼성전자 에코플로는 그냥 라이트하게 보고 기타 밑에서 들어가는 종목을 봐야겠죠. 근데 저는 일단은 전체적인 걸 좀 분석해 볼때 빠른 V자 반등보다는 완만한 반등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데 그렇게 볼 때는 전략이 달라지죠. 뭐냐 하면은 빠르게 올라가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집중 공략, 에코프로 집중 공략. 근데 느리게 갈 것 같다 그러면 그 친구들도 뭐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겠지만은 수익률 게임에서는 상대적으로 타 섹터가 조금 높지 않을까 그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참조차 해보시고요. 자, 그런 관점에 조금 이어가면 이제 주말에 이제 이런 근거들을 하나씩 좀 풀어보겠습니다. IT와 BIT 밸런스 게임, 저점 매수의 힘을. 자, 우리가 주말에 이제 미국에서 금요일 날 PC 물가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7월 달에 지금 미국이 금리 올린다고 이야기를 하죠.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라고 하는데 3.8%가 나왔어요. 뭐 전달은 4.3이었고 예상치가 아마 한 4.6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뭐 예상치는 그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전달보다 확 떨어진 거죠. 연준은 이 자리에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PC가 떨어지는 데에서 의견은 많습니다만은 여전히 물가가 떨어지고 있다는 건 우리가 인지해야 될 사실이고 물론 여기에도 이제 호악재가 있어요. 개인 소득이 증가한 거는 좋으나 또 개인 소비는 오히려 감소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근데 개인 소비는 약간 거기 사이클이 좀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그게 반응하지 않았고 어쨌든 개인 PC 물가 지수가 하락한 데 대해서 미국은 기술주가 슈팅이 나왔던 거죠. 뭐 조금 전에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애플만 오른 건 아니고 나스닥에서도 상당히 폭발적인 반등세가 나왔던 거죠. 물가 내려갔으니까 다우도 반응을 했겠지만 다우의 상승폭 0.84보다 나스닥의 1.45, 반도체의 1.63. 이제 우리가 개치를 하죠. 쉽게 말해서 물가에 대한 반응을 할 때는 여전히 미국 증시도 상당히 성장주의 반응이 빠르다는 겁니다. 그리 볼 수 있고 우리나라도 사실 이제 7월 7일 날 삼성전자, LG전자 추정치 발표할 건데 어쨌든 어째 있더니 아니고 어쨌든 16개월 만에 무역 수지 흑자가 나왔어요. 말은 많습니다. 무역 수지라는 게 수출해서 수입을 뺀 건데 한 11억 달러 정도 흑자가 나왔는데 이거는 16개월 만이라고 해요. 이 삼각표가 다 마이너스잖아요.
근데 여기도 이제 두 가지가 있어서 이 흑자가 나는 거는 수출은 가만히 있는데 수입이 감소해서 흑자가 날 수도 있고, 근데 지금은 다 사실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출의 증가 속도도 그렇게 딱 계속 마이너스예요. 물론 이걸 가고 0.6%밖에 안 줄었기 때문에 수출의 감소폭이 줄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또 그 조업일수라는 게 있잖아요. 한 달이 30일짜리가 있고 휴일이 있을 수가 있고, 이렇게 조업일자를 감안해서 평균을 내니까 오히려 6% 감소가 아니라 10% 감소니까 뭐 확실히 좋아졌다 말하기 좀 그렇습니다. 근데 흑자의 또 배경에는 수출은 그냥인데 그래도 절대치는 좀 늘었어요. 예, 542억 달러로. 근데 수익 감소폭이 크면은 이건 또 흑자가 날 수도 있어요. 수출은 그대로인데 수입이 덜 감소하면. 근데 수입은 약간 에너지 쪽에서 수입 감소폭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호불호를 따질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흑자가 난 건 좋은 거다. 우리가 굳이 좋은 걸 나쁘게 해석할 필요는 없잖아요. 하지만 어쨌든이란 단어를 왜 붙여놓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수출도 늘고 수입도 느는 거겠죠. 그건 골디락스죠. 거기까지 시간이 필요하지만은 그래도 적자폭 감소된 건 좋은 거고, 항목을 조금 보게 되면 약간은 이제 증가율 자체가 그래도 마이너스 15% 정도 나오다가 뭐 10% 초반으로 줄었으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자고요. 굳이 여기에 너무 이렇게 막 열광할 건 아니지만은, 예, 그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또 하나 이제 조금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좀 있는 게, 이제 글로벌 트렌드를 한번 볼까요? 다음 주 주간 증시니까 확실히 미국에서 보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되게 강조드렸는데 오늘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IT와 BIT. 우리가 계속 반도체, 배터리 거기에 너무 목맬 필요 없어요. 거기서 수익이 많이 나겠지만 그 아닌 데서도 많이 납니다. 미국 한 달 동안의 흐름인데요. 우리가 한 5월 달 정도만 해도 거의 IT 위주였어요. IT, 커뮤니케이션 이런 거였어요. 메타. 근데 지금 이거는 주간 데일러인데 보시면 한 달 기준으로 가장 미국에서 많이 오른 섹터 11개 섹터 중에서 여기에는 이제 S&P는 11개 섹터가 보여지는데 경기 소비재가 어느새 8%가 올라왔고 다음이 산업재가 6.6%, 소재가 5.88%입니다. 이거는 약간 성장주 가치주의 개념을 넘어서 약간 뭐라고 이야기할까? 필수 소비재, 경기 소비재의 성격도 좀 갖고 있습니다. 경기 소비재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산업재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산업재는 뭐 대표적으로 철강, 화학 이런 게 산업재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한 5월 초순까지만 해도 시장이 미국 증시도 거의 IT와 커뮤니케이션에 포커스가 맞춰졌다면 이제 서서히 경기 민감주로.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게 많이 포착이 됐죠. 의류 관련주라든지 이런 거 보시면 아마 의류 화장품 올라가는 거 보면 많이 공감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미국처럼 여기 보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있을 거예요. 1.3%. 이게 인터넷 포탈 쪽입니다. 뭐 우리로 치면 미국으로 치면 트위터 아니면은 한국은 네이버, 카카오 이런 게 좀 포함되겠죠. 부동산도 여전히 미국도 우리도 안 좋아요. 우리만 안 좋은 건 아닙니다. 에너지도 마찬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우리고 미국과 우리의 같은 그림이 되고, 조금 더 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지금 조금 좋아진 건 뭐냐 하면 어쨌든 간에 중국이 조금 자리를 잡을수록 유가는 많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일주일 기준으로 보면 예전에는 내려가는 것보다 올라가는 게 낫습니다. 뭐 빨리 올라가면 안 좋겠지만은. 그리고 원자재단은 최근에 크게 변동성이 없고요. 금리가 은근슬쩍 계속 올라가죠, 국채금리. 근데 이거는 많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지금 7월 달에 금리 올린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붙이는 건데, 미국의 기준금리가 5.25예요. 10년 물금리는 5.25, 5보다도 낮은 3.8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오르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시장에서 나와 있는 스프레드가 확대될 때 그것도 뭐 그렇게 포커스를 맞출 필요는 없어요. 1년 이상 100bps 차이가 왔으니까. 달러도 마찬가지죠. 달러가 좀 쭉 올라갑니다. 근데 최근에는 지표가 좋아지면서 올라가는 달러 강세는 어느 정도 경제의 펀더멘탈을 반영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말하는 원자재나 채권금리나 달러의 변동성은 그렇게 부담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국의 위안화라든지 우리나라 원화가 치고 가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럽죠. 그래서 앞으로도 다음 주도 좀 볼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뭐 미국 정시는 봐도 뭐 특별히 우리가 고민할 게 없죠. 그냥 쭉쭉쭉 가니까.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봐야 될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일본의 엔화도 좀 이제 꺾이는지도 봐야 돼. 일본의 엔화가 너무 치고 가게 되면 뭐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의 자금이 일본에 들어갈 수도 있고 현대차가 도요타한테 상대적 메리트를 질 수도 있습니다. 질 수도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중국 증시를 안 볼 수가 없어요. 네, 중국 홍콩은 조금 변동성이 큰데 요 보면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원화 환율이겠죠. 네, 원화 환율이 어디 갔을까요?
원화 환율이 지금 요 보면 여기 있죠. 중국의 위안화도 지금 약간 이제 갭이 나오면서 안정화되는데 이것도 계속 올라가면 좋을 것 같고 우리나라 원화도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지 근데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좀 안정화되는 다음 주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이 오늘 주간 증시의 내용이 한번 여러분들이 보통 큰 흐름을 잡는 내용인데 한번 흐름을 잡아 보시고 다음 주는 어려운 이야기보다는 조금 정리하면 뭐 IT와 BIT 밸런스 게임은 좀 막연하잖아요. 약간은 요게 조금 포커스 맞추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V자 반등에 대한 것보단 V자 반등에 집착하는 순간 생각보다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느린 반등 쪽으로 보신다면 오히려 투자할 수 있는 여건 환경이나 순환면은 조금 좋아질 거예요. 빠른 지수 상승은 보통 소외를 이끌고 느린 지수 상승은 순환을 이끕니다. 이게 오늘의 팩트군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